피아노 원장님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학원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내 직업이 선생이니까 잘 가르치면 학원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학원을 개원하기 전에 세 군데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작곡을 전공해서 이론 전담물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때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론 노트에다가 개별로 문제를 내면서 정말 꼼꼼하게 잘 가르쳤어요. 아이들도 정말 예뻐했고, 그래서 그런지 일을 그만둔 후에도 다시 같이 일하자고 원장님들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일이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참 재미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내가 학원을 차려도 잘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호기롭게 학원을 시작했죠. 어땠을까요? 학원이 잘 되었을까요? 네, 처음에는 잘 되었어요. 아직도 그 숫자가 잊혀지지 않는데 쭉 올라가서 127명이 되고 130명 금방 채우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서서히 주기 시작하더니 2022년 학원을 정리하기 전에는 5명 정도? 한 그 정도 아이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왜 상담 문의가 없는 건지. 사실 2019년도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줄기도 했었고, 차량을 없애기도 했었고, 그래서 상담 문의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에 학원을 옮기고 저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고, 왜 나의 첫 학원이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리데믹스 유아음악원 원장 원정향입니다. 오늘부터 업로드될 영상들은요, 유아 수업과 관련된 수업 노하우 영상들은 아니고, 제가 초반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오히려 학원에서 교습소로 규모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의 수입보다 지금 더 훨씬 수익이 높아지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조금 이렇게 초점을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2022년도에 저처럼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길래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잘 될 수 있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듣다 보시면, 아, 나는 그러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벤치마킹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조금 다른 부분 있다면, 아, 나는 이렇게 좀 다르니까 이렇게 좀 방향을 틀어봐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분명히 100분이 보시면 100분 다 저와 공감이 되어서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그 중에 몇 분은 공감이 되는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방법을 찾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업로드할 영상들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 나갔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할 수는 없더라도 제가 어떻게 생각들을 고쳐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보시면 분명히 몇 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부터 영상을 업로드할 생각이니까,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 폐원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2025년 신입생 모집하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셔서 중간중간에 저를 벤치마킹 하실 수 있다면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2009년도에 처음 학원을 시작했어요. 강사 경험도 많았고, 그리고 또 첫 학원이어서 의욕도 넘쳤었고, 또 20대 후반으로 젊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커리큘럼이나 상담 방법 등등 정말 탄탄하게 많이 준비하고 학원을 시작했어요. 제가 3월에 개원을 했는데 2월에 학원 주변 아파트 단지 그 우편함에다가 새로 학원 생긴다라는 전단지 꽂아놓는 홍보, 그 다음에 학원이나 학원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다가 이제 새로 학원이 생겨요 라는 그런 현수막 나는 거, 그 정도 홍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대대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홍보를 하진 않았는데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그냥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타겟으로 하던 학교가 4곳이나 있었고, 그 중에 한 곳은 그 시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들이 많았던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유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그냥 꾸준히 계속 늘어났던 것 같아요.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그때 사실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별다른 홍보나 뭐 입학식 때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거나 하는 걸 하지 않았는데도 상담 문의가 꾸준히 있었고, 진짜 학원 오픈하고 한 진짜 3, 4년? 5년까지는 입학식 날 막 줄줄이 들어와서 상담받고 막 등록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면 아이들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주변 학원이나 다른 원장님들 보면 입학식 때 학교로 나가셔서 전단지 돌리기도 하시고, 뭐 맘카페나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왜냐면 학교 앞 전단지 돌리는 거는 사실 제가 강사 시절에 그런 거를 시키는 원장님이 계셨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학원을 차리게 되면 절대로 이거는 강사한테도 시키지 말고 나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그렇게 막 배포가 있어가지고 막 나가서 뭘 나눠주고 이런 게 용기도 없기도 했었고, 그냥 그런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막 그런 이상한 생각을 제가 좀 갖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그때는 뭐 블로그나 아파트 광고나 이런 거는 전단지 돌리고 이러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무슨 전단지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 당시엔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교육자니까 수업을 열심히 할 거야, 애들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애들이 그냥 입소문 듣고 오게 되어 있어, 이런 생각을 그때 하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 학원에서는 하지 않는 뭐 연주회라든지 뭐 매년 콩쿨에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을 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시킨다든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친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진짜 입소문으로 상담을 많이 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도 애들은 꾸준히 느는구나를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그러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상담 문의가 줄더니 조금씩 아이들이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퇴원생이 느니까 별로 긴장도 안 돼요. 그런데 또 상담도 드문드문 있어. 그러니까 그냥저냥 유지가 되는 느낌?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닌 거죠. 그리고 월세가 비싸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가 막 높지 않아서 그냥 적당히 나가고 적당히 들어오니까 그냥 전환 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몇 년 동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죠. 사실 저는 집합금지로 2, 3주 정도 쉬었을 때 저는 사실 좀 좋았었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너무 좀 지쳐있기도 했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쯤 돼서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또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려고 준비하던 차였기 때문에 더 그런 쉬는 거에, 문 닫는 거에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쉬고 있던 고학년 아이들이 복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입 문의는 없고, 그래서 그때 한 20명 정도 안 되는 아이들로 다시 학원 수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뭐 월세 낼 정도는 되고 뭐 마이너스는 아니고 뭐 애들도 적으니까 내가 뭐 엄청 몸이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저는 학원을 운영했죠.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09년부터 한 동네에서 오랜 시간 운영을 했었고 주변에 폐원 학원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중간에 폐원한 학원도 있고 뭐 인수인계된 학원도 있고 그 사이에 또 새로 생긴 학원도 있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 사실 뭐 인계를 할까 아니면 정리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냥 왠지 막 문 닫고 인계를 하고 하면 내가 꼭 망해서 나가는 느낌이 드는, 실패한 듯한 느낌이 나니까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그냥 버티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유리드믹스 그 유아음악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2019년 3월 봄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수업도 잘 됐던 건 아니고 한 3클래스 정도 수업이 열려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엄청 많았던 건 아니고 뭐 한 명 녹화한 수업도 있었고, 대부분 한 4, 5명? 뭐 많아도 7, 8명? 요 정도 아이들을 놓고 한 3클래스 정도 수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저한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래서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 또 수업을 잘한다고 소문난 선생님이 계시면 아무리 먼 곳이어도 가서 막 배우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9년 겨울학기쯤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진짜 한 20명도 안 되는 애들 가르쳤던 것 같은데 그때 한 40명? 거의 꽉 채웠었으니까 막 점점 자리가 잡히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서 20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학원 문도 닫고 문화센터도 문을 닫고 상황이 내가 수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합법적으로 쉴 수 있어서.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학원문은 다시 열었는데 아이들이 다시 복귀는 100%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신입 문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또 그 사이에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 등교 차량도 처음엔 없었어요. 거기는 등원 차량을 다 해야 되는 동네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로 등교 차량을 없앴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는 차량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차량이 필수인 곳에서 차량을 없애고 그러니까 매일 등원인 곳에서 주 2회 3회 반으로 운영을 하니까 상담 문의가 사실 더 없었죠. 그런데 차량은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많이 지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기도 했었고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차량도 없었으니까 뭐 상담 문의도 없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너무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잘 가르치니까 뭐 차량이 없어도 주 5회 등은 아니어도 오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문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게 또 저를 되게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센터 수업을 진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했지만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곳의 학부모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뭐 수업이 너무 좋다고 피드백도 주셨고 열심히 하니까 아이들도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를 피아노 수업이랑 연계해서 한다는 걸 아시고 피아노 학원이 어디 있냐고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런데 그 갤러리아에서 제가 처음 왔던 학원까지 오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또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나를 알아봐주고 문의도 많은데 내가 학원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뭐지? 여기는 나를 알아봐주네? 제가 그때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유아 수업을 첫 번째 학원에서 한다고 공지를 했을 때는 아무도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는데도 반응이 있고 내 수업을 알아봐주고 좋다고 해주고 학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학원 아이들이 점점 진짜 줄어들고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서 그 오랜 시간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었던 어머님이 방문 레슨을 부탁하셔서 그 방문 레슨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쪽 학군지라고 불리는 곳에 어머님들과 얘기도 나누게 되고 수업도 이제 그쪽에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게 된 거죠. 학군지에 발을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데서 학원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그때 처음 느낀 거예요. 여기는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열심히 하는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를 그때 정말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학부모로 그 학군지 주변에 있는 학원에 상담을 다녀보니 제가 학원을 했던 그 동네와 너무나 분위기와 시스템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나와야겠다. 내가 학군지에서 수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나를 찾는 곳으로 가자. 온라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오프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고객이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왜 또 진즉에 용기를 못 냈을까 싶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 굉장한 용기였어요. 왜냐면 학군지라는 곳은 정말 훌륭하신 원장님들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고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 학원이 좀 그렇게 잘 안 되던 때라 많이 위축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고 결심을 하고 이제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먹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학원 자리를 알아봤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꼼꼼하게 정말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진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정말 이 동네에 있는 웬만한 건물들은 다 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꼼꼼히 조사하고 알아봤는지 왜냐면 제가 2번은 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정말 자세하게 조사하고 직접 가보고 주변 상권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방법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자,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어떻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학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알아봤는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자세하게 알아보고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학원 건물들을 알아보고 또 어떻게 이렇게 금방 자리를 잡고 1년 만에 그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또 하나씩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새로운 학원 자리를 알아보시는 중이거나 뭐 주변에 학원을 시작하려고 상가를 알아보고 계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제가 이곳을 어떻게 알아보고 결정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만족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아서 대기생까지 받게 되었는지 그 노하우들을 하나씩 풀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영상은 첫 번째 학원이 왜 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 망했는지 아시겠나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한 팁을 제가 또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가장 포인트예요.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을 누르셔야겠죠. 구독을 누르고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금방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허들을 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땐 정말 마음가짐이었어요. 제가 학원을 알아보는 건 행동을 취한 거고 사실 그걸 하기까지 마음을 정리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정리하고 나가면 나는 실패한 건가?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거를 인정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먹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하나는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과연 거기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이겨내는 또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제가 나가야겠다 마음을 먹고선 내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거면 무조건 잘해야겠다. 내가 거기서는 두 번의 실패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했어요. 제 머릿속의 내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서 정말 저를 되게 위로도 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하면서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바꾸는 게 사실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거 정리하고 나가면 망하고 나가는 건데 실패한 걸까라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발을 빼야 되는 상황이 놓여 있다면 발을 빼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잘 됐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의 흐름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언가 일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내가 핸들링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거 하나랑, 또 다른 하나는 내 손을 어떻게 댈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자책을 하거나 뭐 속상해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바꿔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해내요. 반드시 해내려고 노력을 많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저는 결심을 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이건 실패한 거 아니야. 내가 나가서 다시 일어나면 돼. 마음을 먹는 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가야 돼. 나가야 되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 근처에 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 나 저기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액션이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에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지금 마음이 힘드신 원장님이 계시다면 그 마음부터 우선 바꿔보세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저처럼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각자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어요. 한 번 망했다고 두 번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해야겠지만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히 하나씩 잘 알아보다 보면 분명히 더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마음부터, 내 생각부터 바꾸자. 그게 첫 번째 원장님. 자, 그럼 저는 다시 두 번째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